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의 백병규입니다. 4년 전 오늘 온 국민을 비통함과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검붉게 녹슨 세월호가 꼬박 4년이 다 되어서야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만 단원고의 현철이, 영인이, 양승진 선생님 그리고 아버지 권재근 씨와 혁규, 미수습자 9명 가운데 5명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구조에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했던 정부는 무능했고 아이들의 목숨보다는 자신들의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더 바빴던 모습, 그리고 그 차가운 물속에서 애타게 구조만을 기다리다 속절없이 희생됐을 아이들. 세월호의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 답을 찾아 아이들에게 사과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다해야 하는 이유겠죠?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세월호 그 특집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세월호 특별위원회 소속인 송영길 의원 연결해 정치권의 역할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고 장준영 군의 아버지죠. 4.16 유가족협의회 진상규명본과장을 맡고 있는 장훈 씨 연결해 4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어찌 바라보고 있는지,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3부는 출발당 최고위원회 마련하고 있죠. 오늘도 그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논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등 정치권에서 그 가장 뜨거운 이슈들 분석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4월 16일 월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조심하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정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뉴스 브리핑 좀 맡아주시게 되는데요. 네. 네, 아침마다 이제 이 작업 하시는 게 보통 고단한 일이 아닌데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그 세월호 그 4주기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메시지를 내놨죠? 예, 몇 구절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싶다.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됐다. 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낼 것이다.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 이 세월호 바로 세우는 대로 하지 못했던 구역 수색 재개하겠다.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 연결 추도식이 열리고요. 대통령은 가지 않고 이낙연 총리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제4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도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남 목포 신항에서 지난 6월부터 세월호 바로 세우기, 그러니까 직립 작업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요. 5월 31일이 일단 마감 예정일입니다. 네. 그 이후에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추가 수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벌써 이제 4년이 됐는데요. 네. 그러나 뭐 진상규명 문제도 그렇고 또 과연 왜 그 정부가 제대로 구조를 못했던가 이 문제도 여전히 좀 저희가 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좀 많이 남아있죠. 이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 밤 사이에서도 그 좀 많은 뉴스가 좀 쏟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단 그 사건 개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사이버 수사대가 이제 수사를 했고 닉네임 드루킹으로 알려진 민주당원 파워블로거를 비롯한 3명. 그러니까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새벽 그 다음 날까지요. 한 4시간 정도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포털 사이트 계정 614개로 특정 댓글에 공감을 이제 클릭해서 여론을 조작한 그런 혐의입니다. 네. 구속이 됐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그런 그 상황인데요. 경찰 압수수색 당시에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려다가 이제 들켰는데 그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하고 주고받은 내용이다 보니 논란이 지금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사건이 알려진 뒤에 김경수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서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 좀 한 부분들이 이 댓글에 대한 추천수 조작을 이제 한 건데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을 좀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댓글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후에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또 이렇게 보도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 이제 이들이 오사카 총영사로 지인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김 의원에게 거절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는 또 이 경찰이 이들 그 계좌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이 김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 원 정도 입금을 한 것 이것도 좀 파악을 했다 그러고요. 네. 또 현재 청와대에 근무 중인 인사하고 연락해온 정황 이것도 포착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다른 또 이제 매체로는 중앙일보가 드루킹이 텔레그램에 이제 수십 개의 단톡방을 운영을 했는데 이 가운데 여러 곳에서 김경수 의원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찰 조사 밝혀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중앙일보는 또 그 저녁 9시 정도에도 그 30명씩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들고 이 드루킹이 운영하던 그 출판사 1층에 모여서 사람들이 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출판사 인근 주민의 증언도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민일보는 사정당국 말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지금 동아일보가 또 지금 드루킹이 조직했다라고 하는 그 경제 공진화 모임 관련 단톡방 내용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을질 당하는 건 올해까지만 합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우리가 1년 4개월간 문정부를 도우면서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외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오사카 네. 총영사 이건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거짓말로 확인이 되면 본인이 행동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수 의원과 이 드루킹의 그 관계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이 깊은 관계였는지 또 두 사람 사이에서 뭐가 오갔는지 이게 좀 앞으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핵심 쟁점은 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됐던 드루킹이라고 하죠. 이 블로거들이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댓글에 뭐 추천수를 조작하거나 이리 해서 여론을 조작하려 했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일 것 같고요. 네. 이게 과연 민주당이나 혹은 김경수 의원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됐느냐. 이런 것도 좀 밝혀져야 되겠죠. 네, 여론 조작 이 부분은 정말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제대로 좀 규명이 돼야 되겠죠. 이 중앙선관위가 그 청와대 그 김기식 원장에 대해 그 질의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죠. 네, 오늘 그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해서 이제 전체 회의를 연답니다. 청와대 질의 사항과 관련해서 이제 조사국에 보고를 청취를 하고 관련 법령 관련한 이런 그 판단을 이제 내릴 예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청와대가 지난 12일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랄지 또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적법성 여부를 좀 판단해 달라라고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중앙선관위가 특히 이제 본인들이 직접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임기 말 후원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다라고 지금 이제 그쪽에서 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곧바로 결론이 좀 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결론 여부에 따라서 이 김기식 원장의 거취 여부도 빨리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중앙선관위가 해석을 내리는 것은 그야말로 유권 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법률적인 판단은 역시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거쳐서 사법부에서 재판 과정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입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6일에 이제 광고 관련 회의 때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이제 물컵을 던지고 폭언을 했다. 이게 이제 의혹입니다. 네. 논란이 있는 속에 이제 최근에 해외로 이제 휴가를 떠났어요. 그래서 도피성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도 있었는데 그런 속에 이제 이후 폭로가 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욕설 음성 파일까지도 이제 그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 결국 이제 베트남 다낭으로 이제 휴가를 떠난 지 3일 만에 어제 오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오면서
어리석었다, 죄송하다. 물을 뿌리진 않았고 밀치기만 했다. 이렇게 해명을 네. 한 상태고요. 그런 속에 또 어제 변호사 선임하고 오후에는 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법적인 책임 다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또 이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또 이메일로 또 보냈는데요.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금 수사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지금 대한항공 직원 등을 이제 불러서 사실관계를 지금 이제 확인을 했다라 그러고. 네. 뭐 이렇게 되면 조만간 소환을 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어요. 특수폭행 혐의 또는 폭행 혐의 둘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관건이 유리 물컵의 방향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게 이제 사람을 향해서 직접 던졌느냐. 이럴 경우에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이 된다 그러고요. 물컵까지 같이 던졌으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물만 뿌렸다 이러면 이제 폭행 혐의 정도만 적용이 된다라 그러는데 이게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특수폭행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에서는 빠지는 거죠? 네. 일반 폭행은 그렇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그렇다. 네.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처벌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앞서 오프닝 그리고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4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규명돼야 될 진실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도 그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그 특별위원회 소속이기도 하죠. 송영길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 발생 4주기 송영길 의원께서도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이 당내 세월호 특별위원회에 속해 계십니다만 오늘 이제 첫 정부 합동 추도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정부 합동 추도식이 열리는 것은 올해가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좀 지켜보고 있는지요?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제가 인천광역시장 시절이었습니다. 네. 저 인천에서 출발했던 배였죠. 이걸 가지고 지난 4년 전 현 시장이 저를 공격할 때 세월호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세월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천시장이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해양경찰과 지금은 해수부죠. 모든 선박의 상태를 점검할 책임을 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어찌됐건 우리 인천 시민도 17분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어제 제가 전야제에 갔다 왔습니다. 바다 가수가 부른 노래를 부르고 저도 눈물이 나는데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첫 정부 차원의 이런 추도식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대통령이 말씀처럼 아이들을 지금도 가슴에 묻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또 재발 방지 대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추모식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참석하시겠죠. 네. 네. 뭐 당연히 좀 참석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 이제 그 같은 보도가 있어서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네. 자, 이제 그동안 그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두고 얼마나 그 공방이 많았습니까? 이 지난 네. 그 4년 되돌아보실 때 우리 정치권의 그 같은 공방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공방의 핵심이 이제 청와대가 7시간 문제에 딱 아킬레스건이 걸려있다 보니까 이것을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국회에서 뒤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304명의 이런 희생자 그것도 무슨 야밤에 무슨 폭풍우가 있을 때도 아니었고 잔잔한 바다에 백주대낮에 텔레비전이 생중계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배가 그대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든 텔레비로 보고 있는데 왜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왜 헬리콥터도 도착하고 123 경정도 도착했는데 빨리 얘들아 나와라 빨리 안전조끼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라 이런 방송이 하나 안 들렸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밝혀내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밝혀진 것처럼 청와대가 그때 대통령한테 보고 시간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을 다 진실을 은폐하려다 보니까 네. 이게 다 같이 국회에 영향을 미쳐서 왜곡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당시 여권이죠.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이제 그 전신인 이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 지금 검찰 조사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뭐 청와대에서 뭐 보고 시각도 조작이 됐고 뭐 다 이제 그걸 이제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 여권의 주요 수뇌부들도 이 같은 사실 좀 몰랐을까요? 그런 이제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이제 보고가 오면 누구라도 책임지고 현장 지휘가 현장이 되도록 했어야 될 텐데 네. 모두 다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 어떻게 그걸 잘 포장해서 또 대통령의 성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뉴스 보고도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한 10시경인가 오전 10시 반경인가 나오면서 구조됐다고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이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이 전원 구조해라라는 대통령의 그런 사진과 방송이 나오면서 전원 구조됐다라는 것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고 구조로 간 어선들도 돌아간 어선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이미 304명의 희생자가 생긴 사건을 전원 구조됐다고 오보를 한 언론사나 관련 최초의 그런 보고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틈에 그거를 대통령한테 제대로 사실 대통령이 자고 있어서 보고도 안 된 사안인데 대통령의 전원 구조 지시로 이것이 마치 된 것처럼 홍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 많은 배신감을 느낀 거죠. 네. 근데 어찌됐건 대통령이 이게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저도 아침에 지하철 타고 같이 출근합니다만 정말 잠이 오는 것을 눈을 비비면서 졸면서 7시부터 6시 반부터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10시간 넘도록 청와대 출근도 하지 않고 관저에서 자고 있는 대통령. 그 대통령을 깨우지도 못하고 안보실장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문고리한테 부탁해서 문고리 권력이 서면으로 갖다 주고 보고를 하는 이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너무나 아연실색한 거죠. 네. 이게 만약에 보수적인 분들이 만약에 전쟁이 발생했다. 북한이 만약에 백령도를 점령했다. 네. 그랬을 때 이렇게 국군 최고 통수권자한테 이런 보고가 안 되면 그 국가 안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도대체 왜 이 세월호가 이제 침몰했느냐? 이제 이 부분 네.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그 제대로 구조가 안 됐을까인데 이 구조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지난 3월이었죠. 그 세월호 2기 이제 특조위. 정확하게는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고요. 여기에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그 조사도 같이 하게 돼 있죠. 여기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특히 이제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어떤 작업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력에 의한 그 어떤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김어준, 김지영 씨가 그 만든 그날 바다라는 영화를 시사회 때가 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날 바다가 암시하는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 영화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지적한 것처럼 AIS, 항적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조작되고 이거를 숨기려 했을까? 네. 에 대한 의문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정원과 세월호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해수부와 국정원한테 그걸 좀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해수부는 왜 항적도를 틀리게 됐을까? 해군의 항적도와 또 인근에서 밝혔던 배에서 확인한 항적도의 그 차이, 침몰 위치와 선회한 그 노선의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국정원은 도대체 세월호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입을 했는 것인지 네. 이게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항적도의 차이나 이 국정원의 역할 등은 이 규명을 좀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충분히 해야 될 저희 국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제2기 특조 이제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그 특조위 그 포함된 그 황전원 이제 특조위원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특조위. 네. 네. 이분이 이제 그 1기 때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진상규명에 좀 방해를 했다 해서 네. 유족협의 같은 데서 이제 임명에 반대를 했었는데 네.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강행을 했거든요. 네. 정말 이건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진실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참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분을 다시 추천했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일단 이 세월호 4주기 이제 기념해서 저희 추모하면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정치권 소식도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좀 정치권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루킹이라는 그 아이디를 쓰는 그 김모 씨를 포함한 민주당은 3명이 이제 그 댓글 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김경수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과연 이들이 이 대선 때에도 그러면 이 같은 그 댓글 조작을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찰이 정확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 김경수 의원의 해명서를 봤는데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었고 선거 때 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들어옵니다. 내용들이. 그럼 그에 대해서 뭐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고 일부는 뭐 그냥 원론적인 그냥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네.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때 상황이 이미 뭐 대세가 저희 이미 잡혀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대체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사람이 오히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이렇게 조작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댓글 조작은 이미 다 밝혀져서 그러할 필요성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말한 것처럼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것을 거절하자 이 양심을 품고 뭔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에서 잘 밝혀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문제는 네.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정확히 그 진상이 좀 규명이 돼야 되겠는데요. 이 네. 드루킹이라는 그 아이디를 쓰는 이제 김모 씨가 이제 구속 직전에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2017년 대선 댓글 부대의 그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 뭐 진짜 이거 좀 제가 뭐 용어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요. 진짜 뭐 이제 드러내줄까?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제 이걸 보면 이 대선 때에도 이제 이런 작업을 계속했던 게 아닌가? 이런 뭐 추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글쎄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경찰과 검찰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그 철저한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간략하게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저희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네. 정직하고 깔끔하고 정말 예의 바른 분입니다. 이게 해보면 모든 게 투명하고 그런 그 대통령의 사심 없이 옆에서 지켜왔던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해명을 신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 지난 금요일 첫 단독회담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회담 결과를 보면은 왜 이런 회동을 했을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1야당에 대해서 좀 같이 이걸 상의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북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국내에 우리 내부에서도 사실 충분한 대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1야당 대표 만난 것은 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모든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남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이죠. 이날 참사로 무려 그 304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미수습자 5명은 여전히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4주기를 맞아서 세월호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그 진상규명분과장을 맡고 계시는 단원고 희생자 고 장존영 군의 아버지 장훈 씨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든 좀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4주기 마주해가지고 너무 바쁘네요. 네, 일이 왔다 합니다. 네. 자, 벌써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그 4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오늘 이제 그 처음으로 그 정부 차원의 그 합동 연결식이 이제 치러지는데 정부 차원의 연결식이 치러지는 것은 오늘이 이제 처음이죠? 네, 그렇죠. 여태까지는 저희 가족들이 행사를 했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 전에는 그 정부에서 이 같은 제안이 없었습니까? 아예? 우선 제안 자체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연결식을 그 미수자들이 다 들어오기 전에 합동 연결식을 할 의향이 없었어요. 네. 미수자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림 문화제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난 4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진상규명을 위해서 움직인 4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진실을 위해서 뛴 4년이라고. 네. 자, 오늘 그 합동 연결식을 마지막으로 합동 분향소도 이제 문을 닫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가 안산 시민들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국민들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분향소는 철거합니다. 유가족들로서는 좀 마음 한켠에 여전히 좀 분향소를 계속 좀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네. 저희 생명안전공원 그 부지가 결정이 되면 네. 그 분향소를 저희가 빼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국민들하고 약속이고 안산 시민들하고 약속인데 네.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죠. 네.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년이 그 세월호 참사의 그 진상을 규명하는 그걸 위해서 살아온 4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세월호 진상 규명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보는지요? 글쎄요. 거의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여기까지 조직적인 방해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 침몰 원인 같은 경우도 지금 네. 확실히 밝혀진 게 없고요. 또 구조를 또 왜 안 했는지도 네.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게 없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침몰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 수사 결과는 이제 세월호의 무리한 증개 측, 그리고 과적, 그리고 급격한 변침, 이걸 이제 그 주요 요인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그 반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제 이를 인정하는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외력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외력설도 과연 그런 정도의 그 힘이 가해졌다고 한다면 왜 선체는 좀 온전한 거냐. 이제 이런 또 그 반문에 이 직면에 있어서 이 진상규명 작업이 쉽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그 조사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돼요. 정부 합수부에서. 근데 초반에 그냥 얼렁뚱땅 넘기는 바람에 이런 대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정작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그 초반 데이터들이 되게 중요한데
초안 데이터들이 부실해버리니까, 네. 진실에 다가가는 게 전혀 어려워지는 거죠. 초안 데이터들이 확실했으면, 그리고 증언들 모아가지고, 증언들을 계속 유지를 했으면 괜찮은데, 네. 증언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참, 그때 좀, 검찰의 수사 방향이 좀 이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떤 작업을 가장 우선해서 또 중요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침몰 원인에 관해서는 네. 선조위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선조위를 좀 믿고 좀 바라봐야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특조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기 특조위가 여기서 이제 또 구조를 안 한 이유, 네. 그 일기 특조위를 방해했던 이유들을 밝혀내야죠. 네. 그게 또 가장 중요한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유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가장 궁금해했던 게 이제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네네, 그렇죠.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죠. 네.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7시간의 대략적인 윤곽은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고 있는지요? 약간 저희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조사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아니 10시 20분까지 잤다고 하잖아요. 그냥. 네. 아무 일도 안 하고. 잠이 죄인가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희도 할 말도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자고 있었는지가 규명이 돼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이제 자고 있었던 거에 대한 문제는 네.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때까지 청와대가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설령 대통령이 부재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구조 작업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왜 안 됐느냐? 예, 그런 거죠. 네. 그리고 해경들을 이해 못할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규명돼야 되는 거죠. 가장 이해 못할 대목이 어떤 대목입니까? 세월하고 교신을 안 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1, 2, 3정이 도착하고 헬기가 현장에 왔지만 교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월호에서 퇴선 방송을 하진 않아요. 세월호에다가. 근데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을 텐데요. 추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아니, 해경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자기네들은 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다시 재조명돼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세월호 제2기 특조위, 정확하게는 사회적인 참사 특위인데요. 네. 이 2기 특조위가 제도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 황전원 의원이죠? 이 문제가 네.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1기 특조위 당시 조사 방해를 했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다시 2기 특조위 와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네. 저희 입장에서 셀프 조사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이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하겠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국민 여러분께 간단히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지껏 4년 동안 저희 믿고, 저희 가족들이 싸우는 걸 뒤에서 지켜봐 주신 게 국민들이거든요. 네. 앞으로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더 싸우겠지만, 국민들의 성원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게 저희 가족들이니까 믿고 좀 성원 좀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항상 바람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본과장을 맡고 계신 고 장준영 군 아버지 장훈 씨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